오늘 수업을 하게 될 것은 To the Lighthouse라는 버지니아 우프의 소설이야.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버지니아 우프 하게 되면 또는 To the Lighthouse라는 소설이 이제 왜 중요한지 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 자체가 사실은 모더니스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리터리 어떤 그 무브먼트 중에서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무브먼트가 저번에 얘기했죠. 어떤 로맨티시즘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 그다음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요게 이제 일종의 1800년대, 90년대부터 한 1920년, 30년 정도까지 요때까지 유행을 했고 그다음 요 유행 자체가 언제까지 보게 되면 어때? 1970년대까지도 연결이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게 되는 어떤 모더니스트 라이터들 하면 보통 이제 어떤 그 recommended books나 또는 literary circle 안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책들이 어떤 클래식에 포함이 되는 책들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작가들 몇 명 보게 되면 일단 세 명만 얘기를 해볼게. 버지니아 우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모더니스트를 갖다 처음에 시작한 이게 사실 영국 더블린 아일랜드 이쪽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더니스트 무브먼트가 시작된 부분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제임스 조이스라든가 그치? 제임스 조이스, 그다음에 버지니아 wolf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명하겠지, 그치?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받아서 좀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후반까지 가져간 사람이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 뭐 D.H. 로렌스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이제 어네스트 해밍웨이까지도 이 사람도 일종의 어떤 모더니스트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그런 작가들로 꼽힌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우프의 투 더 라이트하우스인데 이 어떤 모더니스트 소설이 대부분 이제 알겠지만은 특히 뭐 그렇게 아주 막 재밌고 신나고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좀 인간의 깊은 심리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자, 일단 이제 우선 시작을 할 때 이제 시작인데 버지니아 우프와 다음에 일종의 투 더 라이트하우스라는 책,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스트럭처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우선 첫 번째, 버지니아 우프지. 뭐 일단 뭐 당연히 리트리 파이오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재밌는 어떤 분인데 이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신 분이지 자살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1882년 런던에서 태어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어떤 그 필로소퍼였고 굉장히 이제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어떤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버지니아 우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블룸스베리 그룹이라는 어떤 이 그룹을 갖다가 만든 코파운더가 돼. 이 블룸스베리 그룹이 뭐냐면 나름대로 어떤 조그만 어떤 클럽 같은 건 되게 익스클루시브 클럽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텔렉츄얼들, 뭐 필로소퍼라든가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라이터들, 그치? 그다음에 아티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그룹인데 이 그룹 자체가 실제로 어떤 20세기 초반에 어떤 모더니스트 아트와 리트레처를 갖다가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인플루언스란 어떤 그런 이제 음, early 20th century의 어떤 그 모더니스트 무브먼트 이 어떤 모더니스트 무브먼트가 나름대로 이제 그 선도를 한 그런 그룹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들어간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이번 작품 아니고 다음 작품쯤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뭐 이엠 포스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보여서 존 메이나드 케인스 니네 이제 혹시 니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거 저 이제 경제학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얘기는 알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학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죠. 이제 케인지안 머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튼 스타치 같은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굉장히 인플루언셜한 어떤 그룹의 코-파운더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이런 모더니스트 무브먼트나 또는 일종의 어떤 아티스트라든가 또는 이런 리트레처 이런 게에 굉장히 큰 역할을 끼친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대부분 어떤 모더니스트 무브먼트가 그렇듯이 일종의 어떤 이러한 글 자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모더니스트 무브먼트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형식, 어떤 폼과 그다음에 형식이 표현하려는 어떤 주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보면 일종의 어떤 컨셔스니스나 또는 타임이나 또는 젠더 무브먼트 특히 이제 이때 당시가 보게 되면 영국의 어떤 1900년대 초반의 영국 사회고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끝난 바로 직전 직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알다시피 어떤 여성의
인권 운동들, 그래서 women's rights라든가 또는 suffrage movement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니네들도 알겠지만 버지니아 우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스트의 굉장히 어떤 선두에 서 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토픽 또는 컨텍스트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 무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일종의 어떤 폼이지, 그치? 어떤 리터리 테크닉을 사용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리터리 테크닉 얘기할 때 또 조금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뭐 스트림스 오브 컨셔스니스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스트림스 오브 컨셔스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주인공의 생각 또는 캐릭터의 생각의 흐름을 갖다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것들, 좀 내가 그 사람의 생각에 엿볼 수 있게끔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식의 어떤 내러티브 테크닉들, 굉장히 플루이드한 내러티브, 플루이드한 내러티브가 있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생각해봐봐. 컨셔스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극적으로 우리가 뭐가 되게 뭐때 딱딱딱 짜여지고 시간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그런 것도 약간 달라.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돼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치? 글 자체가 추상적이 돼버리니까. 근데 어느 정도 된 시간 타임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제 주인공 또는 캐릭터의 어떤 thought이라든가 필링을 갖다 얘기를 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훅 파고들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타임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실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러한 어떠한 그 익스프레션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찰나의 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5초, 10초 동안에 나온 그 생각들을 이 사람들은 뭐야 한 챕터를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굉장히 어떤 플루이드한 또는 되게 이제 어댑터블한 그런 내러티브 테크닉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fluidity 타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타임의 fluidity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실제로 버지니아 울프 어떻게 구성했냐? 이 책에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 이 책의 펄트를 구성하는데도 이걸 갖다가 사용을 했다라고 보게 되면 될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제 feminist criticism 요거 자 빠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어떤 버지니아 울프에 관한 어떤 그러한 이제 중요한 어떤 파트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책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To the Lighthouse. 지난 1927년에 퍼블리시드가 됐어요. 사실 이때가 실제로 보게 된 버전 오브 커리어의 일종의 어떤 정점에 있을 때 나온 책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즉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워프의 내러티브하거나 또는 thematic exploration 이런 식의 어떤 그 내러티브 테크닉이나 리터리 테크닉이 실제로 거의 에이펙스에서 나오게 된 부분이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의 책들 뭐 여러 가지 딱 세 권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To the Lighthouse,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시스 덜러웨이라는 책이 있어.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올랜도. 이렇게 책이 세 권이 있는데 특히 투더 라이트하우스와 미시스 덜러웨이와 올랜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버지니아 울프의 가장 이제 마스터피스라고 보게 되는데 BW는 폭스바겐 같다, 그치? 버지니아 울프의 그 가장 마스터피스라고 생각되는 제 책이다. 그래서 보통 학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투더 라이트하우스 하는 학교도 있고 또 미시즈 덜러웨이 하는 학교도 있고 올랜도는 많이 안 봤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AP에서는 투더 라이트하우스를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IB 커리큘럼은 미시즈 덜러웨이를 갖다 좀 많이 하는 걸로 내가 좀 대충 보기는 그래. 이렇다. 뭐 이제 우리가 봤던 옛날에 지금 이제 우리 8권이게 내가 처음에 이제 7권짜리 책도 했었었는데 잠깐만. 음, 채시 하나가 왔네. 어,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책 제목 자체가 라이트하우스 해가지고 같이 붙여져 있어. 록하우스구나. 미안. 이거 내가 사다 보니까. 더 라이트 이거 다 이렇게 돼 있나? 오 마이 갓. 이건 이것도 그치 내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미안해. 라이트하우스 그치? 록하우스가 아니라 록하우스가 아니라 라이트하우스. Thank you. 자 그래서 마이 배드야. 이게 있잖아. 내가 이거를 갖다 먼저 노트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노트를 해가지고 이게 글을 되게 크게 써. 그래서 한 막 에세이 같은 거 내가 막 쓴단 말이야. 나름대로 이거 하면서 그 패러프를 쓰고 나서 이제 이 패러프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포인트만 잡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갖다 좀 만들어 내거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보통 이걸 두 번, 세 번 정도 그거 해. 두 번, 세 번 정도 내가 검수를 나름대로 하거든. 하는데도 오타가 이렇게 이거 같으면 되게 큰데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그런 경우가 있다. 미안하고 그냥 라이트하우스인지 알지? 그냥 넘어가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옛날 작가들, 뭐 조이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븐 D.H. 로렌스 같은 사람들도 실제로 어떤 글을 썼을 때 별로 그렇게 많이 찬사를 받지 못했거든. 그런데 워낙에 버지니아 오프라는 어떤 이름 자체가 주는 일종의 어떤 네임 밸류가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책을 냈었을 때 굉장히 어떤 그 크리티컬 클레임을 받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인기를 받았어. 특히 일종의 어떤 이노베이티브 스트럭처라든가 또는 이제 사이콜로지컬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 그치? 그래서 이 to the lighthouse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일종의 휴먼 릴레이션십이나 또는 이제 아트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ephemeral quality of life 해가지고 특히 시간에 관한 얘기들 있을 때, 즉 세 가지 얘기야. 오케이? 인간에 관한 얘기, 다음에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치?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어떤 ultimate achievement가 무엇이냐? 그치? 거기에는 아트에 관한 얘기. 그치? 이제 거기다가 나름대로 약간 좀 이제 현자 타임이 나오지, 그치? 그 참 인생이라고 참 별거 없네. 인생 진짜 금방이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ephemeral quality of life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가 실제로 서로 막 꼬이고 꼬이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근데 이제 책을 보게 되면 뭐 딱히 그렇게 막 어렵다거나 그런 구성은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To the Lighthouse의 어떤 스트럭처 오버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 특히 이제 요 책 같은 경우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three parts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파트가 이제 나오는 것처럼 the window 처음에 시작이 되는 부분이지, 그치?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time passes라는 파트가 있다. 이게 part 2야. time passes.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he lighthouse. 그건 제대로 썼네. The Lighthouse 이렇게 되는 건데 이 Time Passes라는 요 파트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거든. 이 부분 자체가 실제로 어떤 거냐면 이게 이 두 가지가 메인이야. 이 두 개가 메인이고 이 두 가지 첫 번째 시작할 The Window와 그다음에 The Lighthouse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이제 되게 포커스가 된 그런 부분이고 Time Pass는 실제 그 말대로 어때? 시간이 훅 들어 되게 플루이드하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 있다.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여기 주인공 램시 패밀리에 관한 얘기지, 그치? 램시 패밀리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램시 패밀리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어떤 조그마한 서머홈에서 일어난 되게 자그마한 어떤 파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거기 부분에 관한 얘기. 그러면서 각각의 어떤 인터랙션이나 또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 어떤 뭐 이제 컴플렉스라든가 또는 디자이어라든가 또는 니즈라든가 리젠트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 패스인데 뭐해서 템포럴 브리지라고 얘기하지, 그치? 첫 번째 이게 파트 1과 파트 3가 되는 건데 파트 1과 파트 3가 연결하게 되는 이제 어떤 그런 진짜 브리지야,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이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시간과 그다음에 어떤 그 일종의 이벤트체가 훅 지나가. 그치? 그래서 굉장히 브리프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실제로 어떤 버지니아 울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느냐 마치 두 번째 파트 2는 나름대로 어떤 소음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체인지라든가 또는 passage of time을 바로 일종의 어떤 poetic brevity로서 poetic brevity라고 얘기하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게 되면 되고 사실 첫 번째 파트와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 자체가 원하고 3 어, 원하고 3 자체가 잠깐만 지금 내가 뮤트를 시킬게. 이제 파트 1과 그다음에 파트 3 자체가 일종의 보게 되면 어떤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또는 굉장히 어떤 디스크립티브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historical, literary context를 갖다 이해를 해야만 된다. 그리고 이 당시에 뭘 얘기하는 것이야. 즉, 이 소설이 있게 되는 그치? 소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대상을 갖다 이해를 해야만이 여기에 나온 어떤 아이들이 좀 이해가 되는 특히 이거 같은 전쟁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제 포스트 월드 원 브리튼이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지고 오게 된 것들. 즉 이런 것들 같은 게 바로 일종의
첫 번째, 즉 1차 세계대전이 가지고 온 이러한 부분이지, 그치? 그래서 어, The First World War Aftermath라고 보게 되는데 뭐니? 이런 어떤 전쟁, 큰 전쟁이 지나고 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소셜 또는 컬처럴 시프트가 있게 되지, 그치? 특히 이러한 소셜 컬처럴 시프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해 뭐가 돼서 일종의 departure from tradition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즉 모더니즘도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었던, 계속 가지고 왔었던 어떤 트레디셔널 로맨티시즘과 이제 떨어지려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트레디셔널 밸류스나 또는 스트럭처에 관한 어떤 부분이 되는 건데 이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어때? 일종의 소셜 스트럭처. 즉 뭐냐면 이제 파트리아컬 소사이티 같은 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오케이? 또는 트레디셔널 밸류 같은 경우도 역시 일종의 어떤 뭐죠? 젠더 롤스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퀘션이 굉장히 많게 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얘기했듯이 가장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위men's rights나 이런 거에 관한 서프라치 무브먼트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가장 바이올로지컬하고 그다음에 가장 베이스하고 가장 펀더멘털한 어떤 디퍼런스 자체가 사실은 어때? 일종의 젠더 롤스잖아, 그치? 그럼 그 젠더 롤스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스테레오타입 같은 것들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구조,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라는 일종의 어떤 그 기브 앤 테이크라든가 또는 밸류에 관한 어떤 이밸류엇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떤 이모션과 그다음에 그 문화와 이런 것들 전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티키해. 어렵거든. 이거 바꾸기가 어렵겠지, 그치?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뭔가 바꾸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민감한 어떤 그런 주제를 이제 일종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굉장히 큰 전쟁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확 깨는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어웨이큰이 되어서 그래서 특히 일종의 보게 되면 그 포스트 월드 워 원 또는 이제 모더니즘 무브먼트 자체가 전쟁과 그다음에 세기말적인 감성부터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뭉쳐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레볼루셔너리한 그러한 이제 그 소설의 형태 또는 그러한 리터리 무브먼트가 일어났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특히 이제 워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어떠한 그 변화를 갖다 자기 에세이로도 많이 써냈어. 에세이로도 많이 써냈는데 그것보다 이런 소설을 통해서 또는 소설의 어떤 캐릭터의 어떤 렌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놨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바로 리트레처에서의 모더니즘.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모더니즘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레프레젠티티브한 그런 어떤 리터리 워크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캐릭터리스틱 같은 거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모더니즘의 캐릭터리스틱은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익스페리멘테이션이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그 아티스틱 익스페리멘테이션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 완전히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치? 특히 이제 어떤 내러티브 테크닉이냐면 일반적으로 겉대본 어떤 그 익스터널 디스크립션이라던가 또는 어떤 릴레이션십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티피컬한 또는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공감할 만한 그런 어떤 릴레이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마인드에 굉장히 복잡한 이너 워킹스, 그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했다. 자, 이런 부분이 트레디셔널 스토리텔링 같은 걸 때 어떤 큰 팀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팀을 가지고 특히 어떤 권선징악이라든가 또는 사랑이라든가 정의는 이긴다라든가 이런 식의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라면 그러면 이런 모더니즘 리터레처는 그런 거에 굉장히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그런 아이들과 얘기한 거다.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트레디셔널 스토리텔링 같은 시간 순서대로 되게 크로놀로지컬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이제 그것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 특히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는 어떤 아이디어 자체.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프래그멘티드 랜드스케이프 스트럭처야. 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그 리터리 그 이제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부분인데 즉 요런 걸 통해서 어떤 컴플렉스 팀을 갖다가 나름대로 익스플로를 할 수가 있게 돼. 단순한 것보다도 일종의 사람의 어떤 내면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하고 또는 생각이 가는 대로 글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글을 보게 되면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말이 나고 뜬금없이 이상한 대로 갔다가 뭐 이렇게 돼. 그치? 글 자체가 요렇게 가서 또 순서가 있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쫓아가기가 편하잖아. 그치? 근데 워프의 글이나 아니면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글 같은 경우는 어때? 갔다가 이상한 대로 샜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시간도 되게 넌 리니어하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컴플렉스 팀을 갖다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리м 오브 컨셔스니스라든가 또는 내러티브 스트럭처 같은 경우도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어떤 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즉 사이드 퀘스트가 많다는 말이 돼. 실제로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메인 퀘스트가 있고 사이드 퀘스트가 있잖아요. 그치? 사이드 퀘스트 굉장히 많아. 이것도 사이드 퀘스트고 이것도 사이드 퀘스트고 이런 것도 사이드 퀘스트고 이런 것도 사이드 퀘스트고 그치? 실제 메인 아이들은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갖다 나름대로 계속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 생각을 하게 보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부분 자체가 바로 이제 오프의 어떤 페미니즘 부분이다. 자, 일단 버지니아 wool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페미니스트 라이터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주인공인 어떤 그 이제 미시즈 램시를 통해서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 옆에 있는 어떤 그 여성 아티스트가 있거든. 그런 어떤 캐릭터 릴리 브리스코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미시즈 램지와 릴리 브리스코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두 사람이 뭐가 돼서 어떤 포일이야. 어, 미시스 램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트레디셔널한 어떤 젠더 롤을 갖다 얘기하는 어, 트레디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이면 바로 릴리 브리스코는 이거 아티스트거든. 일단 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돼. 그런데 단순히 미시스 램지가 트레디셔널한 롤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자기의 겉으로 절대 안 나와. 즉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든가 또는 이 사람의 순간적인 어떤 프레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픽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것 자체가 진정으로 정말 레지티밋한 건지 여기에 관한 얘기 많이 할 거고 그래서 특히 일종의 어떤 여성의 어떤 소사이티와 아트에 관한 리미테이션 잠깐만 리미테이션 on 어, 여성의 women 사회에서의 일과 그리고 이제 어, 아트 아이디어 이 부분에 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다. 그치? 그 다음에 특히 릴리 브리스코라는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이 워프는 뭐해서 여성에 관한 소사이티 익스펙테이션에 관해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하게 돼. 왜냐면 여자는 그때 다 성공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릴리 브리스코가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비전을 갖다가 나중에 이제 성취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써 일종의 어떤 그 아티스틱 어치브먼트와 퍼스널 프리덤을 갖다 이퀘이트 시키게 돼. 그래서 일종의 음, 이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애드vocate를 한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버지니아 woolf의 굉장히 어떤 브로드한 페미니스트 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women's rights라든가 또는 어떤 patriarchal society에 관한 어떤 그 criticism, 그치?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겠니? 일종의 advocacy, women's rights이고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또 criticism이 되는 거지, 그치? 아, 뭐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그때 영국의 어떤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조선 시대보다 뭐 심하면 심했지 덜한 건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치? 그래서 가부장적인 즉 일종의 어떤 patriarchal society 여기에 관한 어떤 크리틱이 둘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남자 캐릭터들이 약간 보면 좀 이제 되게 니디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외유 내강이라 외강 내유야. 겉으로는 되게 강한 척 하는데 그 지금 허세에 쩌는 캐릭터로 좀 많이 나와. 이제 그렇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어떤 전반적인 그 인트로덕션을 마치기로 하고 우리 캐릭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캐릭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하지만 이제 별로 많지 않은 캐릭터지만 이 캐릭터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미시즈 램지야. 그래서 미시즈 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메인 캐릭터지,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시즈 램지는 전형적인 어떤 그 뭐라 그래서 그 이제 어 일반적인 그 트레디셔널한 여성의 롤, 그치? 즉 representation,
크리스천 롤을 갖다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해. 겉으로 볼 seemingly하게.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제 보통 집에 어떤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상, 그치? angel of the house라는 그런 아키타입을 갖다 나름대로 상징을 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즉, 그 어떤 가족, 램시 패밀리에서 일종의 어떤 너처링 센터가 되는 거고, 음, 엄마가 얘기하는, 그치? 음. 너처링 센터 포스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제 램지가 자기 아들들이나 또는 자기 남편이나 이제 또는 손님들이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인터랙션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패밀리 다이나믹 같은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미시스 램지한테 주어지는 또는 미시스 램지한테 익스펙트가 되게 되는 어떠한 그 젠더 익스펙테이션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엄마로서의 어떤 가족을 지켜야 되는 리스폰시빌리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건 좋은 건데 그치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벌든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으로서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바로 컴플렉스가 된다. 물론 이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 자체가 사실 양면의 날이잖아요. 이제 two edged sword란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가족을 사랑하니까 좋은 거긴 한데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이제 꿈이라든가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는 나의 자유를 갖다 이루지 못해 여기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어떤 심리적 묘사가 첫 번째 파트에 굉장히 잘 되어 있어.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보게 되면 그 이 컴플렉스에 관한 설명이 조금 돼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소사이탈 놈에 굉장히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지키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지의 어떤 이너 thought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떤 뭐가 되어 있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꿈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유라든가 여기에 관한 그런 어떤 이너 라이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특히 어떤 미시스 램지의 플로우 소치에 관한 그런 디스크립션. 그치? 이 디스크립은 어떻게 되겠어? 바로 역시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이게 나와 있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두 번째, 미스터 램지야. 뭐 딱 보면 알겠지. 미시스 램지의 남편이야. 오케이? 자, 이 사람 보면 필로소퍼야.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필로소퍼고 학자야, 학자. 스콜라야. 필로소프고 스콜라인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도 있고 이런 사람이야, 그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지식이 어때 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뭔가 되게 인시큐어해. 그치? 그래서 이제 인텔렉츄얼 인시 자, 내가 진짜 다 아는 걸까? 나 진짜 맞나? 그치? 내가 진짜 유명한 게 계속 확인하려는 사람 되게 니디한 펄슨으로 나와. 되게 니디해. 음. 즉 누군가에게 계속 뭔가 밸리데이션을 갖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기에는 좀 불쌍하지, 그치? 뭔가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어떤 사이콜로지가 인시큐리티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안 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밀리지 않을까? 이게 계속 어떤 자기 지식이거나 옵솔리센스, 그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계속 밸리데이션 요구를 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 약간 좀 옵세시브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아카데믹 이모탈리티 이런 거를 갖다 나름대로 자기가 일종의 어떤 족적을 남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치? 이게 램지 어떤 일종의 어떤 퀘스트가 돼. 자, 보게 되면 이 미스터 램즈라는 어떤 그 이런 인물 같은 게 미시스 램즈는 완전히 다르지. 미시스 램즈는 어떤 지금 자기가 가진 가족을 돌보는 거, 즉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러한 게 여성의 역할이다라고 얼키tab으로 돼 있었다면 미스터 램즈 같은 경우는 그때 전형적인 뭐에서 그때 당시에 인시큐어한 어떤 하이 클래스 남성의 얼키tab이라고 보게 되면 돼. 이제 겉으로는 되게 잘났고 그다음에 어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도 하고 다른 사람들 추앙도 받고 하지만 속으로는 늘상 불안에 시달리는 거지, 그치?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themes masculinity 또는 ambition 이 부분 겉으로 보이게 되는 건 거기다 human need for validation 누군가 인정받아야만 돼.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지. 와이프한테 계속 그래. 내 말이 맞지. 인정을 해줘. 즉 미스터 램지가 자기 와이프가 미시스 램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뭐냐. 내 말이 맞지 했을 때 와이프가 응 맞아.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호응을 해줄 때 그때서야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치? 나는 당신 I love you란 말이 아닌데 you're right이란 말이 미스터 램지한테는 뭐가 돼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뒤틀려 있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즉 이런 어떤 옵세션 때문에 이 미스 램지 같은 경우는 자기 와이프하고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이제 와이프는 그래도 미스 램지가 남편이 그렇게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긴 해. 그치? 이제 본심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들들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치? 너무 아버지가 엄격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때 당시에 파트리archal 소사이티고 그때 남자라면 이제 어떤 전형적인 남성상과 그러면 전형적인 남성상이 실제로 어떤 가족이라든가 어떤 휴먼 릴레이션십에 주게 되는 어떤 그런 코스트를 갖다가 제대로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사실은 릴리 브리스코인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시스 램지 자체를 갖다가 버지니아 우프의 어떤 오토바이오그래피컬한 어떤 셀프 포트레이트로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다. 는 이거야. 릴리 브리스코야. 그치? 사실 자기 어떤 아티스틱 어치먼트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또 거기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게다가 어떤 일종의 사회에 관한 압박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어떤 프레스를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치? 그래서 릴리 브리스코 아티스트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트레디셔널 젠더 로즈의 어떤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릴리 브리스코라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보게 되면 미시스 램즈라는 캐릭터 어떤 포일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트레디션 댄드 롤 중에서 특히 일종의 어떤 아트라든가 또는 크리에이티비티에서 내가 나중에 이제 요건 굉장히 좀 특이한 코트를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 코트에서 뭐라 그러니 여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생각할 줄 모른다 뭐 이런 코트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자기 어떤 마지막에 비전을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이 책 내내 뭐죠 자기 그림을 갖다 컴플리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러글을 해 마지막에 컴플리트를 해 그치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냐 자기 페인팅을 갖다가 컴플리트하는 그런 스트러글인데 이것 자체 일종의 어떤 메타포가 되는 거죠 이제 심볼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여성의 어떤 스트러글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심볼라이징이고 그래서 struggle of women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어떤 심볼리즘적으로 릴리 브리스코의 어떤 그 자기 그림을 갖다가 그리려는 또는 그림을 갖다 마치 이제 완성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게 되면 미시스 램지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지? 이분도. 근데 이분이 그 두 번째 타임 패스 파트 죽어버려 전쟁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때 그 어떤 여성의 뭐가 될까?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이 릴리 브리스코가 나름대로 이제 그 컴플릿 하게 되는 건데 즉 책 전반 동안 계속 디벨롭하게 되는 캐릭터는 사실은 미스터 램지와 다음에 릴리 브리스코밖에 없어. 미스터 램지. 그치? 그래서 두 사람인데 특히 이제 릴리 브리스코 같은 경우 미스터 램지는 요 앞에 있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 아저씨는 이제 와이프 죽고 혼자 이제 보면서 그래서 이게 뭔지 삶에 관해서 또는 자기 역할에 관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고 반면에 릴리 브리스코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아티스틱 앰비션을 갖다 결국은 성취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즉 이제 굉장한 어떤 디벨롭먼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끝에 그 라이트하우스를 보면서 뭐가 돼서 자기 어떤 그림의 마지막 어떤 그 컴플리션을 갖다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이제 릴리 브리스코의 디벨롭먼트 자체가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일종의 어떤 그 퍼셉션에 관한 체인지. 그치? 즉 여성이 얼만큼 사회에 이제 슬슬 뭔가 이제 인정을 받고 있게 되는지, 즉 이제 그런 어떤 체인지를 갖다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제임스 램지야. 아들이야, 아들. 음, 써니거든. 실제로 이제 파트 1, 윈도우라는 파트에서 어떤 첫 번째 어떤 컨플릭트가 다 만들어내는 어떤 건데 이게 별거 아닌 컨플릭트 이게 끝까지 가 끝까지 가이 컨플릭트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플롯 나눠서 알겠지만은 이 제임스라는 애가 엄마한테 라이트하우스 가자 그래 처음에 엄마 라이트하우스 가자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돼서 그래 내일 날씨 좀 가자 우리 꼭 가자 약속을 하잖아 근데 이제 아버지가 미스터 램지 거기서 초치는 거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치 뭐 그냥 전형적인 T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지금 구름 모래가 날씨 안 좋을 것 같은데, 야 너 못 가. 이런 식으로 자기는 가고 싶은데 그 중간에서 그냥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날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 우리 다음에 꼭 가자 얘기도 해도 되는데 아버지가 좀 그렇게
이제 초치는 그런 아부자 전형적인 T지, 그치? 그래서 얘가 그게 별거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평생 짊어지고 가, 평생 짊어지고 가. 걔도 좀 꽁한데 그냥 전형적인 F겠지, 그치? 그래서 평생 그걸 짊어지고 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아버지와의 릴레이션십, 이게 어디서 되게 되느냐? 일종의 어떤 그 뭐랄까 그 등대에 갈라 그러고 엄마가 약속해줬는데 아빠가 중간에 초쳤다 뭐 이런 느낌. 그걸로 시작이 되고 그게 계속 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그 부모와 자식의 어떤 릴레이션 텐션을 갖다가 조금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To the Lighthouse라는 소설을 갖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인터프레티브 테크닉을 갖다 얘기할 텐데 여러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어. 모더니스트 인터프리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굉장히 어떤 그 significant 인터프리테이션 자체가 바로 사이코아날리틱 인터프리테이션이야. 즉 이제 프로이디안 시오리를 얘기하는 건데 즉 이 제임스의 아버지와 어떤 릴레이션 자체가 일종의 어떤 이디펄 컴플렉스라든가 그래서 representation of 이디푸스 알고 있지, 그치? 음. 아버지가는 그치 이런 컴플렉스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바로 어떤 부모의 expectation과 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나타낸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텐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지. 근데 이게 왜 복잡해지느냐? 엄마 아빠가 둘 다 그럼 이제 굉장히 어떤 그 텐션제가 심플해지거든. 그게 나쁘긴 하지만. 그치. 그럼 A한 B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엄마는 조금 중간에 서서 아이를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달래줘. 근데 엄마 입장에서 내가 아까 뭐라 해서 미시스 람지는 굉장히 어떤 엔젤 오브 더 하우스라고 얘기했지. 그치.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랑 아들내미 둘 다 잘 봐야만 돼. 그래서 엄마가 중간에 껴가지고 이 두 사람 어떻게 이제 매니지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때?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뭔가 스트레인이 더 심해져. 오케이? 자, 그래서 못 가잖아. 그치? 언제 가느냐? 시간 지나서 파트 3에서 가. 다 큰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라이트하우스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부분. 그래서 이 트랜지션이거든. 차일드후드에서 애더트후드로서의 어떤 트랜지션. 그치? 그 다음에 어떤 그 패턴을 어프로볼로서의 어떤 퀘스트.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게 뭘 통해서 심볼라이즈가 되느냐? 바로 일종의 어떤 그 라이트하우스로 가는 이 어떤 제임스의 전이야. 그치? 그래서 그냥 날씨 때문에 못 간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못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 별거 아닌데. 그치?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라이트하우스가 굉장히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어떤 심볼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심볼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제임스의 캐릭터 자체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 특히 이제 패밀리 다이나믹스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차일드 리젠먼 당연히 있겠지, 그치? 아버지가 못해, 아빠 미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해서 그러면서도 어떤 부모님에 관해서, 특히 아버지에 관해서 내가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디자이어를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일종의 굉장히 어떤 가족적인 어떤 그 세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어떤 가족을 소재로 해서 그래서 어때 굉장히 깊은 팀을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 정도가 실제로 어떤 메인 캐릭터에 관한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플롯에 관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그 플롯 같은 경우에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theme, 그치? 이 플롯이 얘기하는 어떤 기본적인 theme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해서 바로 family dynamics. 이게 첫 번째 플롯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passage of time이야. 시간이 얼마큼 빠르게 또는 천천히 지나가는지 즉 어떤 타임의 벨러시티 자체가 굉장히 플루이드해. 이게 그냥 단순히 리니어가 아니라 non-linear time이지 그치? 전형적인 어떤 그 모더니즘 리터처의 그런 시간을 갖다 테이크하는 방법이니까 그치? 시간을 갖다 핸들하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윌리 브레스코를 통한 그런 어떤 아트에 관한 있던 nature of art 요 이제 세 가지 어떤 프라이머리 팀인데 사실은 이제 실제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팀이라기보다 컨텍슈얼 팀이라고 보게 됩니다. 컨텐츠얼 팀이야. 컨텐츠에 관한 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플롯이 어디서 시작되면서 라이트하우스가 있는 어떤 서머홈에서 시작이 돼. 예? 그래서 첫 번째 윈도우야. 자,
첫 번째 이제 부분이 되는 건데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어떤 그 이제 보게 되면 세팅은 어디냐면 이제 서머홈이고 헤브라이즈라는 곳이야. 그다음에 아일 오브 스카이라고 해서 그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 쪽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지, 그치? 그래서 이 어떤 그 이제 섬 그 해변가의 집에서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 1에서의 메인 캐릭터는 일종의 어떤 그 미시스 램지, 미스터 램지, 제임스, 릴리 브리스코 메인 아이들 다 나오지, 그치? 4명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 그래서 이제 I Love Sky에서 일어났는데 일단 미시스 램지가 아까 말했지, 그치? 아이들한테 뭐해서 저 라이트하우스 내일 가자, 그치? 그런데 바로 옆에서 미스 램지가 야, 이 날씨 나빠, 안 돼,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텐션이 일어나, 그치요? 그래서 이제 tension between family members over planned trip to lighthouse 이게 그거야. 이게 별거 아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텐션 파트가 돼. 이걸로 시작이 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떤 램지 패밀리 그리고 이제 애들이 8명이야. 그다음에 이제 게스트들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릴리 브리스코까지 와가지고 일종의 어떤 파티 같은 거 해. 그래서 이제 어떤 디너 파티 같은 것들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 디너 파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디너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릴리 브리스코의 어떤 struggle with the painting이지.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음, 내가 도대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내가 뭔가 완성을 하고 싶은데 시작을 했지만 끝이 안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진짜 내가 예술가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즉 아까 말했듯이 이 브리스코의 어떤 스트러글 같은 것때 어떤 브로저한 외민의 스트러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 연결하면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여기 파티에 초대가 되는 어떤 찰스 텐슬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찰스 텐슬이라는 사람이 이 찰스 텐슬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클레임을 하면 음, 램스ታት 뭐였어? women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두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는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남자들끼리 모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여자를 앞에 두고 그냥 앞에 들을 때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가 그다음 미시스 이제 램지하고 그다음 특히 릴리 앞에 면전에다 대고 뭐야 women can't find out right 이렇게 얘기해 women can't find right 그치? 여자는 이딴 거 할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되게 분위기 세지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디너 파티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가 돼. 이 디너 파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팀들이 사람들 어떤 그 이제 내가 뭐냐 fragmented narration이라든가 또는 뭔가 좀 짧게 짧게 떨어져 있는 컨버세이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팀들이 나름대로 익스플로어가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음,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expectation과 reality. 특히 뭐가 되니? 이건 두 가지가 있겠지, 그치? 뭐죠? 첫 번째, 어떤 그 제임스, 그치? 아들인 제임스의 expectation과 reality, 그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여서 바로 릴리의 expectation과 reality.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젠더 롤스 같은 경우 역시 뭐가 돼서 바로 릴리와 그다음에 미시스 램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artistic ambition인데 사실 이제 이게 artistic ambition이 있지만 artistic 플러스 scholarly ambition까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부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내가 말을 빼기는 파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일단 보게 되면 그 미스터 램지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intellectual capacity 굉장히 많이 퀘셔닝을 해. 이거 내가 맞는 건가? 또 이게 맞나? 그치?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진짜 좀 끈질길 정도로 자기 와이프한테 어떤 밸리데이션을 요구를 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artistic 또는 scholarly ambition 같은 경우 또는 어떤 need for validation 같은 경우는 바로 미스터 램지와 그다음에 릴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이제 파트 1이 그래서 어떤 디스크립션이고 굉장히 어떤 시그니피컨트 어떤 그 씬 자체를 갖다 굉장히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파트로서 세그먼트로 나오게 된 부분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디스크립션이야. 소설 같아.
근데 파트 2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타임 패스가 돼서 완전히 어떤 다른 느낌으로 가.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가 완전 어떤 그 페이스가 완전히 달라. 그렇지? 1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데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보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The First World War의 임팩트를 갖다 얘기를 해. 자, 요 임팩트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지금 미시즈 램지 이분 돌아가셔 죽어버리고, 그치?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인 앤드류도 죽어. two children 또 죽지, 그치? 그 two children이 이제 프루라는 애와 그다음에 앤드류가 죽는데 프루는 이제 차일드 버스에서 죽고 여기서 죽어버리고 다음에 이제 앤드류 같은 경우는 어때? 바로 KIA지, 그치? 알지? 그 기아가 아니라 killed in action. 그 전쟁에서 죽는 거야. 전쟁에서.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의 기준이 완전히 파산이 나.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제 옴니션트한 뷰포인트나 또는 이제 미시스 맥랩의 어떤 뷰포인트로, 즉 실제로 이 가족의 뷰포인트가 아닌 제3자의 뷰포인트 굉장히 뭐해서 오브젝티브하게 주요 표현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없어졌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미스터 램지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음.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옆에 해준 와이프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스트로크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 어떻게 보면 약간 고소하긴 한데. 그래서 와이프가 없으니까 굉장히 스트러글링 하게 돼.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의 어떤 uncertainty 또는 다웃이 굉장히 강해져. 음. growing이라고 얘기할게. strong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아니라 내 와이프가 없는데, 그치? 자기 워크에 관한 언서틴티야. 이 워크지, 그치? 음. 내 어떤 그 이제 필로소퍼니까 나의 어떤 라이팅이라든가 또는 나의 어떤 그 아카데미 어치먼트가 오래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스틸.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이 미시스 맥랩은 누구냐면은 그 이제 램지 가문의 하우스키퍼야. 그래서 램지 가문을 갖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서머홈이 얼마큼 변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되겠어? 그렇게 그치? 가족을 다 어우르고 이랬는데 그냥 전쟁 때문에 그냥 툭 죽어버리는 거지, 그치? 즉 어떤 사람의 죽음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뭘 나타내게 해서 바로 트랜전스 라이프지. 트랜전스가 무슨 말인지 알지? 일종의 템포럴 릴리스야. 한번 훅 왔다 간다. 뭐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레거시, 즉 미시스 램지의 레거시가 되겠지. 아무것도 아니고 집에서는 거 어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데 이분이 없어지니까 미스 램지가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되고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부분. 특히 단순한 어떤 그 이제 피지컬 서포트뿐만 아니라 이모셔널 서포트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때 역시 임팩트 무어 이거는 빠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는 사실은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종의 포에틱 브레비티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트하우스라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돼. 결국은 이제 모든 부분 자체가 이제 리조브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메인 이벤트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램지 패밀리가 어떻게 돼서 서머홈으로 돌아오지, 그치?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라이트하우스 같은 게 볼게. 파트 1이 처음에 있고 그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는 10 year를 갖다 스팬을 하고 이제 파트 3는 바로 뭐다? 10 years after part 1이야. 원이지. 요 10 years는 바로 이제 빠르게 파트 2에서 커버가 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람지 패밀리가 다시 얘네 서머 홈으로 돌아와, 그치? 돌아와서 이제 미스 램지와 그다음에 캠과 제임스가 이제 어떻게 돼? 바로 라이트하우스로 가려고 이제 플랜을 해. 트립 투 더 라이트하우스가 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돼. 이 라이트하우스로 가기는 어떤
트립 자체가 처음에는 못했었잖아. 그치? 그러다가 드디어 이런 트립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 막 갈까 말까 이렇게 되게 많이 그걸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릴럭턴스 이후에도 결국은 이제 가게 돼. 그래서 트립 가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그 나름대로 제임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라이트하우스의 트립, 그치? LH라고 할게. 트립 투 더 라이트하우스에 드디어 이제 제임스와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아빠 미스터 램지 와의 어떤 관계가 나름대로 어떤 엠퍼티가 생겨. 나름대로 어떤 번디지가 생기고 일종의 어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 자체가 바로 어때? 일종의 어떤 그 패밀리 체인지를 갖다 얘기할 수가 있다. 즉 라이트하우스라는 부분 자체는 뭐가 되겠어? 일종의 어떤 일종의 레졸루션의 상징이 될 수가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라이트하우스를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윌리 브리스코가 뭐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그림을 완성을 해. 결국은 일종의 어떤 여기서 보게 되면 마지막에 어때? fulfillment of artistic vision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치? 이거 자체가 바로 라이트하우스와 바로 윌리 브리스코의 라이트하우스의 관계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돼. 음. 자, 그래서 일종의 어떤 사실 이제 브리스코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 페인팅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지금 램지 가문과 있었던 그 10년 전에 있었던 디너 파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가 돼서 이제 라이트하우스에 램지 애들이 도착하게 되는 딱 그 순간에 나름대로 자기의 페인팅을 다 끝내게 된단 말이야, 그치? 즉 결국에는 이것 자체가 이제 아티스틱 비전 자체가 뭐가 되겠어? 자기 어떤 그림을 갖다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만의 artistic 비전을 갖다가 나름 성취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봤다시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치요? 오케이? 자, 결국은 뭐냐? 이 라이트하우스라는 것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라이트하우스와 그치? 레졸루션 부분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아트 레거시. 이 두 가지가 사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 자, 라이트하우스가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뭐가 될까? 일종의 내 goals라든가 또는 aspiration. 그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라이트하우스를 갖다가 보게 되면 지금 파트 1과 파트 2에서 가고 싶지만 가려고 했지만 제임스 진짜 못 간 거잖아. 그치? 바로 the unattainable.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라이트하우스의 의미다라고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레가시 같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이 부분이 사실은 라이트하우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프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디어로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릴리의 페인팅 자체가 실제로 어떤 레가시의 일종의 어떤 이제 메타포로 사용된다. 메타포다. 그러고 되겠지.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일종의 어떤 뭐가 돼서 artistic creation 또는 personal legacy에 관한 부분. artistic creation 그리고 personal legacy. 퍼스널 레가시 바로 미시스 램시의 어떤 레가시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 1, 2, 3가 끝나게 돼. 그래서 각각의 어떤 파트들이 하나의 어떤 얘기를 갖다 이루는 게 아니라 파트 1과 파트 3가 시작과 어떤 프로블렘과 어떤 레졸루션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있었던 일을 갖다 굉장히 빠르게 나가면서 어떤 시간의 어떤 브릿지를 연결하게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일종의 시간을 보게 되면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그치? 다른 데 느낌이 이래. 이렇게 가다가 파트에서 쑥 가는 느낌이야. 10년 훅 지나고 그다음에 파트 3에서 또 짜잘하게 얘기가 되고. 그렇지? 즉 보게 되면 단순한 소설이고 글이지만은 나름대로 이게 일종의 어떤 버지니아 우프의 어떤 리터리 테크닉이 굉장히 대단하도록 볼 수가 있어. 즉 글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갖다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시간이라는 건 언제나 균일하잖아. 일정한데 이 글상에서 시간을 갖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치? 일정
fluidity of time을 단순 리니어한 게 아니라 바로 non-linear 방식으로 풀어낸 이런 어떤 그 파트의 컨스트럭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트러리 테크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책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들, 그다음 캐릭터와 그다음 플롯에 관한 얘기였었고, 그리고 우리 10분 정도 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바로 theme과 다음에 이제 뭐 테크닉들 이런 것들 이제 이 다음부터는 두 번째 시간은 거의 코트 아나리시스가 굉장히 많을 거야. 어떤 코트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코트들이 도대체 어떤 시그니피컨스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10미닛 브레이크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 계속 연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뭘 이야기할 것이냐? theme을 얘기를 할 텐데, theme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얘기할 때 첫 번째 바로 리얼리티와 퍼셉션에 관한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게 되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perceive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특정한 오브젝트의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란 말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보이지? 이거 펜인데 펜이야, 볼펜이야. 형광펜 아니고. 그치? 되게 어글리한 색깔인데 나는 이게 필요해. 왜냐면 나는 이제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잖아. 그리고 이제 한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펜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펜을 진짜 많이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뭔가 떨어지면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 형광펜이라 어두운 데 떨어져 금방 찾아. 이런 것들. 그치? 누가 볼 때는 어글리한 펜이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이 펜 자체가 그냥 마음에 들어.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어떤 물건일지라도 퍼셉션에서 달라질 수가 특히 뭐가 되긴 여기에서는 특히 일종이었던 그 라이트하우스에 관한 여러 사람의 어떤 그 의미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타임과 데스에 관한 얘기야. 특히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파트 2의 타임 패시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디어, 그치? 바로 아이덴티티와 그다음에 이 아이덴티티는 바로 아트에 관한 얘기지. 이거는 릴리 브리스코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 버지니아 울프니까 어쩔 수가 없어. 페미니즘 얘기, 즉 젠더 로스에 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지. 젠더 로스에 관한 이런 네 가지 어떤 팀으로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각각 팀마다 어떤 식으로 이 책에서 표현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해. 자, 첫 번째 바로 Nature of Reality and Perception이야. 그래서 리얼리티의 네이처는 무엇이냐? 그치? 리얼리티는 그냥 되게 오브젝티브한 것이냐? 아니면 서브젝티브한 것이냐? 그 뒤에도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인데 우선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뭐다? 즉 그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는 나만의 어떤 밸류에이션 또는 이런 것들이 뭐가 되겠어? 바로 나의 어떤 그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이것 자체가 바로 내가 보게 되는 어떤 이모션이나 또는 인디비주얼 리얼리티를 갖다가 나름대로 뭐가 되겠어? 이게 이제 딕테이트를 하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런 부분인데 자, 요거 코트야. 실제로 나오게 돼.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릴리에 관한 얘기야. 이 릴리 브리스코가 라이트하우스를 보면서 얘기하게 되는 건데, 즉 이 라이트하우스를 보면서 보게 지금 어떻게 말해? She felt that she had been given a gift. 그치? 몰랐는데, 이게 뭐여서 선물이었구나. 그치? Had been shown something. She had known nothing about it. 지금까지 몰랐어. 그 전에는. 그러다 갑자기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뭐가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온 경험에 따른 일종의 moment of epiphany 또는 realization이 되는 거지. 에피파니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요런 어떤 라이트하우스에 관한 부분을 갖다 드디어 이제 느끼게 되는 부분 즉 자기의 지금까지 스트러글과 경험 그 다음에 내가 나름대로 그림을 갖다 완성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의 라이트하우스를 주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 릴리 브리스코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냐 그걸 보게 되면 되는 거지. She looked at the lighthouse again with tears in her eyes. 그렇지 굉장히 이제 감동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라이트하우스라는 어떤 개념 이거는 사실 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잖아. 이거 단순한 어떤 physical entity잖아, 그렇지? A simple
단순한 physical entity인데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뭐가 돼서 어떤 각각의 캐릭터에 의해서 또는 그 캐릭터들의 어떤 experience에 의해서 뭐서 어떤 서로 다른 의미들 또는 다른 이모션을 다가오게 된다. 그치? 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그 individual experience가 그치? 이게 자기 어떤 리얼리티를 갖다 결국은 쉐이프를 하게 되는, 디터민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보게 되면 돼. 저 다음 거 봐볼게. 비슷한데, 즉 이 어떤 다음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음, 그 이 어떤 아이디어, 즉 리얼리티와 퍼셉션에 관한 것이니까 퍼셉션은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그치?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 바로 stream of consciousness라는 개념이야. 요거 나오지? 이런 어떤 테크닉을 통해서 그래서 역시 리얼리티 같은 게 뭐가 돼서 객관화된 게 아니라 일종의 굉장히 subjective한 네이처다. 즉 바로 더 depending on one's interpretatio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게 보게 되면 이 perception이 굉장히 플루이드야.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시 그 점여들어 그치? 한번 봐볼게. 그게 두 가지 파트야. The window panes reflected apples. Window reflected apples, reflected roses. 그치? All the leaves were green in the glass. 그치? 자, 그 다음에 if the day moved in wind, the greenhouse greenness moved, it was a triumph.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어때? 이 부분 보게 되면 그냥 이제 윈도우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리플렉션이야. 그치요? 그래서 그 윈도우에 관한 어떤 리플렉션에 관한 일종의 오브젝티브한 디스크립션으로 시작이 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윈도우 리플렉션을 가지고서 리얼리티 자체가 즉 단순한 하나의 어떤 통째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플리팅 임프레션들의 모사이크인지 보여줄 수가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서브젝티브 파트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어떤 거니 윈도우 밖의 시너리로 들어가. 우리가 윈도우란 부분 자체가 이제 보게 되면 이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안에 뭐 이렇게 사과가 있고 이렇게 되면 윈도우에서 사과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사과가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고 근데 밖에 이제 사람들이 뛰어놀게 되면 이런 것도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즉 안과 밖, 즉 윈도우라는 하나의 어떤 페인 자체가 실제로 어떤 안과 밖을 연결하는 부분이 이것 자체가 결국 뭐가 해서 스트리머 컨셔스니스로서 일종의 오브젝티브 리얼리티와 그다음에 이너 퍼셉션 이걸 다 연결하는 그런 어떤 메타포로 쓰였다라고 보게 되면 돼. 볼게. 즉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match held up against the sky for one to shoot at. 그치? 그래서 밖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 자체는 뭐다? 윈도우의 어떤 리플렉션과 또는 리플렉션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어떤 아웃사이드 시너리를 갖다 한꺼번에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서브젝티브 인터프리테이션을 갖다 넣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결국 뭐다? 바로 리얼리티는 픽스가 되지 않았다. 리얼리티는 실제로 픽스가 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갖다 얘기하는 거지, 그치요? 그래서 되게 픽스하고 오브젝티브 엔티티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리얼리티는 뭐다? 바로 서브젝티브 컨스트럭션이다. 서브젝티브 컨스트럭션이고 특히 일종의 어떤 옵서버의 마인드라든가 이모션에 의해서 이제 뭐가 돼서 연결이 되는 dictated by the observer's mind and emotions. at the time이야. 그 특정한 시간. 왜냐면 이것도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러한 어떤 리플렉션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이제 그 보고 느끼는 감정에 관한 얘기를 갖다 그냥 가감 없이 그냥 윈도우 보게 되면 어때? 사람이 이제 보통 윈도우 창문에 밖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얘기하는데 1차원적인 굉장히 어떤 그 멀티 다이멘셔널 얘기를 해놨지, 그치? 이런 부분 자체가 실제로 보게 되면 일종의 스트리м 오브 컨셔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가 될 거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부분은 바로 the passage of time and mortality야. 내가 아까 death라고 얘기를 해놨지, 그치? 그래서 시간과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즉 일종의 어떤 시간을 보게 되면 이것저것 되게 디스트럭티브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디스트럭티브 하면서 컨스트럭티브한 그러한 포스가 되는 거지, 그치? 즉 이거 볼게. 굉장히 짧은 코트야, 그치? 보게 되면 nothing stays, all changes, but not words, not paint 이렇게 나오지.
자, 모든 게 변하는데 words와 paint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일종의 이 부분 자체가 일종의 보게 되면 어때? dual nature of time이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코트 같은 게 결국 뭐가 되면 이제 릴리 브리스코의 어떤 그 thought인데 이 thought이 되는 건데 결국 뭐가 되면 지금 봐봐. words나 또는 paint는 아니다. 이 부분 뭐가 되어서 일종의 어떤 permanence를 나타내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permanence of art, 아트와 리트레처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이 permanence and art와 리트레처에 관한 얘기가 nothing stays, all change라는 말 자체가 뭐해서 바로 일종의 juxtapose가 돼,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일종의 어떤 life와 nature에 관한 음, impermanence of life and nature. 그치? 사실 심볼리즘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컨트라스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이런 부분 자체가 어떤 우프의 버지니아 우프의 어떤 그 퍼셉션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즉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뭘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냐, 그렇지? 그렇게 되면 시간이란 것 자체는 뭐가 되니?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뭐야? 어떤 그 이제 피지컬 월드를 갖다 나름대로 변화를 시켜, 그렇지? alters, right, physical world.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러한 피지컬 월드가 이렇게 하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휴먼 릴레이션십도 이것도 변하게 만들지, 그치요? 이게 변하는 거잖아. 오케이? 변하지만, 그렇지만 일종의 어떤 이 타임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겠어? 결국은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lasting beauty, 그치? 또는 아트와 메모리를 통해서 어떤 그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게도 만들어준다. 그치요? 오케이? 이런 부분들. 오케이? 그래서 time allows for 이제 시간 어떤 듀얼리티를 얘기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즉 타임 자체가 어떤 모든 걸 없애고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 특히 time passes라는 그 부분에서 파트 2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해서 inevitability of mortality지, 그치? 이 죽음에 관한 얘기야, 그치요? 오케이? 자, 볼게. 또 house was left. 집이 다 변했지, 그치? House was left, the house was deserted. 다 변했어, 그치? 그냥 desert가 버려진 거잖아, 그치? 오케이? deserted가 됐다. 그다음에 it was left like a shell on a sand hill to fill with the dry salt grains. Now that life had left it. 자, life가 떠났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즉 이 부분 자체가 결국 뭐에서 이제 램지 하우스에 관한 램지 하우스에 관한 어떠한 그 이제 디스크립션이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결국 이 램지 하우스에 관한 아이디어인데 그냥 단순한 디스크립션 이거 자체가 뭐가 있어 바로 휴먼 라이프와 그다음에 휴먼 라이프의 어떤 트랜짓 네이처에 관한 어떤 메타포다라고 보게 되면 돼. And it's 어, 오래 가지 않는다. 계속 그냥 순간적이다. 인생 금방이야. 뭐 이런 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특히 이 타임 패스는 이 어떤 이 부분 자체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 시간, 10년 동안 시간을 갖다 되게 빠르게 브리프하게 쫙 훑어나가면서 빠르게 훑어나가면서 어때? sense of abandonment라든가 또는 decay 또는 시간에 따라 어떤 decay들 이런 것들. 그치? 여기서 그 표현이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 그치? 그 다음에 어때? 이런 것들 자체 결국은 뭐가 되겠어? 어떤 죽음, 그치? 더러 cessation of life가 되는 거지. 이런 부분을 나타낼 부분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캐릭터에 관한 얘기인데, 즉, 각각의 캐릭터들도 결국 뭐가 되겠어? 일종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existential question 같은 것들, 요거 얘기해. 그치?
transience of existence야. 나의 어떤 존재 자체가 이제 순간적인 것들. 그치?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되면 어때? desire to leave a lasting legacy. 모든 사람이 그렇지, 그치? 호랑이는 뭐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에스포레이션 같은 것들, 그치요? 이런 부분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즉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냈느냐? 일종의 어떤 artistic 그 achievement나 전 뷰티의 lasting impact에 관한 얘기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좀 이제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야. 즉 이건 봐볼게 좀 길긴 한데 볼게.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처음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퀘스천이지, 그렇지? 어떻게 알겠어? 아직도 몰라. 이걸 어떻게 아냐, 솔직히. 이걸 알기 위한 게 바로 철학이고, 이 하나를 알기 위한 어떤 그 학문 자체가 철학이잖아.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이걸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있고, 평생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치? 이게 뭐냐? 그치? That was a simple question. 굉장히 simple question. 일종의 아이러니지? 아이러니야, 그치? 오케이? One that tended to close in one with ears, the great revelation had never come. 결국 안 와. 오케이? 그다음에 또 great revelation perhaps never did come.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즉 일종의 어떤 라이프에 관한 진정한 true understanding 오지 않았다는 말 되는 거지. 대신 instead there were little daily miracles, illuminations, matches struck unexpectedly in the dark. Here was one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뭔가 되게 great한 lasting legacy가 돼. 뭔가 어떤 big stuff에 관한 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라이프의 어떤 의미라고 보지 말라는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소확행이야 소확행. 약간 좀 보게 되면 이 모더니즘의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어떤 딥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이제 스토이시즘이라든가 또는 동양 철학과도 연결돼 있다고 보게 되는데 그치? 리틀 미라클이야.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들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막 어두운데 갑자기 우연하게 어떤 그 성향이 켜졌더라던가 그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매일매일 미라클이고 다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때 바로 라이프를 갖다 구성한다라는 말 되는 거즉 결국 뭐냐면 라이프의 밸류야 그치 나름대로 답인데 즉 이 라이프의 밸류 자체는 어디에 있다 바로 순간적인 또는 지속되지 않는 그치 하지만 되게 아름다운 그러한 모먼트에 있다. 소확행이지, 그치? 오케이? 그리고 어때? 이런 어떤 모먼츠와 거기에 따른 어떤 스몰 레가시들에 있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라고 보게 됩니다. 즉, 이제 미시스 램즈에 관한 얘기, 그 작은 카인드니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이제 죽고 없었지만 그 사람의 임팩트가 계속 남겨. 이게 바로 어떤 인생의 가치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그 철학적인 그런 아이디어야. 세 번째 볼게. 자, search for identity and the role of the artist. 이거는 뭐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때 릴리 브리스코에 관한 얘기 그런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각각 캐릭터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특히 이 캐릭터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어떤 음, 릴리의 얘기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치? 그래서 일종의 어떤 아티스트의 저니, 그치? 또는 자기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익스프레션에 관한 어떤 그런 스트러글들, 요런 것들 자체, 또는 이제 아티스틱 밸리데이션, 요런 것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제 퀘스트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지만 어떤 릴리의 어떤 그런 퀘스트라든가 자기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스트러글들 같은 경우는 결국 뭐가 되겠어? 결국 일단 소사이어티에 이런 소사이티 어때 일종의 어떤 프레셔를 받게 되는 거지. 소사이티에서 마지널라이즈가 되고, 그치? 특히 여성의 어떤 아티스틱 컨트리뷰션스에 관한 어떤 마지널라이제이션, 그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릴리가 나름대로 이제 페이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러글을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스트러글을 통해서 이제 어떤 퀘스트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그 이제 하나의 어떤 팀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일단 봐볼게. 이거 봐봐. It was not her, 그치? One hated. 자,
여성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뭐냐면 이제 릴리 브리스코의 어떤 women 아티스트로서의 일종의 수록을 얘기하는 건데 봐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그 여자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치? Which presumably. 그치요? 자, 미스터 텐슬리, 미스터 램지 쉐드. 자, 이 두 남자가 같이 쉐어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바로 그녀가 아니야. 그치요? 오케이? 뭐냐? 바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that women can neither paint nor write. 아까 얘기한 부분 있잖아. 여성은 그치? 이 여성 women이지? 제너럴 나오냐? The woman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릴리가 다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여성들 전부 다를 얘기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임팩트가 크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어떤 브로드한 소사이어티 이슈가 되게 되는 부분이지 그치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컨트리뷰션 자체를 갖다 굉장히 디스미스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 나오게 되는 어떤 두 명의 인텔렉츄얼인 실제로 어떤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미스터 탄슬리와 그다음 미스터 람지 그치 이 두 사람이 어때 같이 쉐어를 하게 되는 아이디어야 그치요.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파트리칼 소사이티, 여성에 관한 어떤 그 디스미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릴리의 그 뭐가 되겠니? 어떤 퀘스트라든가 어떤 저니. 자, 우리가 퀘스트나 저니 같은 말 언제 써? 쉽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그냥 여행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오케이? 저니는 뭐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고 스트러글이 있어야만 저니가 돼. 퀘스트는 어려움을 뚫고 뭔가 해나가는 게 바로 퀘스트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그 이제 스트러글들, 이런 어떤 그 사회의 뭐해서 어떤 컨플릭트 자체가 바로 릴리의 퀘스트와 또는 저니를 다 만들어주게 되는 요인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이제 컨플릭트를 통한 릴리의 퀘스트나 저니를 통해서 그래서 릴리는 뭐죠?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아티스트로서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레코니션과 또는 밸리데이션을 찾게 되는 어떤 파이팅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또 exist, search for identity, 그치?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경우에는 또 하나가 있다면 the fight, recognition 또는 validation 요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특히 in a male dominated society 이런 부분을 갖다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이 아이들을 갖다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릴리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젠더 로즈와 그다음에 도메스티시티에 관한 얘기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집안일에 관한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가 돼서 바로 이제 미세스 램스에 관한 얘기 들어갈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이제 릴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바인드가 없잖아. 바운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일종의 어떤 미시스 램시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어떤 가정사에 관해서 바운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종의 어떤 constraining effect를 갖다 얘기한다라고 보게 되면 특히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나 또는 fulfillment를 다 방해하는 즉 트디셔널 젠더 로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볼게. 그 보게 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이제 메타포리컬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성이 어떤 그 이제 트레디션과 그다음에 도메스틱 하모니의 커스토디언이다라는 느낌이 나오는 건데 볼게. She was not inventing 뭔가 크리에이트하는 게 아니야. She's only trying to smooth out something she had been given years ago, folded up. Something she had seen. 그치? 그래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가지고서 또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컨플릭트 이런 거 다 스무드 아웃 하게 되는 그냥 단순한 커스토디언이다. 이런 말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스무딩 아웃 더 피스 오브 패브릭 이런 말 자체가 이 스무딩 아웃이라는 어떤 말 자체가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일종의 어떤 그 이제 트레디셔널 젠더 롤스가 메인테인을 하려고 하는 또는 컨포미티의 어떤 심볼리즘이다. 트레디셔널 젠더 롤에 관한 어떤 컨포미티가 된다. 그치? 이런 부분인데 지금 뭐냐면 미시스 램지의 어떤 퍼스널 디자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생각하게 된 나름대로 어떤 깊은 생각이라든가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어떤 오블리게이션에 의해서 바로 오버섀도우가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면 돼. 다음 거 한번 이제 봐보도록 할게. 이게 좀 이제 좀 긴 부분인데 자, 이 어떤 너블 자체는 특히 어떤 societal expectations야. 즉
patriarchal society 때문에 여성들한테 요구가 되는 너 여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이 부분들 그치? 그다음 요 이런 expectation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라 어때 on women and men 그치? 즉 남자 같은 경우도 미스터 램지 같은 경우도 뭐가 남자로서 자기가 뭔가를 남기고 싶은데 굉장히 일단 불안해하잖아. 되게 니디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뭐라 퍼스널 또는 패밀리얼 릴레이션십에 연결이 되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좀 길어 그치 이게 이제 미시스 램지의 음, 어떤 이너 토트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일단 보기도 한번 봐볼게. For now, she need not think about anybody. She could be herself. 될 수가 있어. could야. 그치? By herself. 스스로. 그치? And that was what now she often felt the need of to think. 자, 내가 뭔가 need를 얘기한다는 말은 뭐가 돼서 그게 없다란 말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즉, 일종의 어떠한 그 뭐가 돼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미스 램지의 deep-seated need for individuality. 남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자기 자신을 갖다 규정을 해보게 되는 어떤 그 셀프 아이덴티티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볼게. well, not even to think, to be silent, to be alone. 그치?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그냥 혼자서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혼자서 찾는 시간,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 All the being and the doing, expansive, glittering, vocal, evaporated 이런 게 전부 다 사라졌어. 그리고 어때? One shrunk with a sense of solemnity to being oneself, a wedge-shaped core of darkness, something invisible to others. 그치? 굉장히 어떤 그 플루이드가 있는 거고 이거 자체가 사실 보게 되면 뭔가 어때? 생각을 얘기하는 이것도 역시 stream of consciousness의 테크닉이고 그 다음에 어떤 fragmentation의 테크닉이다. 뭔가 완벽한 문장들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생각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아이들과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일종의 어떤 퍼블릭 롤과 그다음에 어떤 퍼스널 디자인에 관한 난 더 이상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어때 계속 가지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에서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그 디자이어와 또는 퍼블릭 롤에 관한 어떤 그 텐션을 갖다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종의 젠더 롤과 도메스티시티, 특히 이 단순한 젠더 롤즈와 도메스티시티가 아니라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그런 특정한 캐릭터에 부과한 어떤 그 프레셔 또는 거기는 컨플릭트, 그치? 이런 부분을 다 표현한 게 바로 어때? 일종의 어떤 투 더 라이트하우스의 가장 메이저 팀 중에 하나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그 리터리 테크닉과 그다음에 어떤 전반적인 스트럭처에 관한 얘기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당연히 리터리 테크닉스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나오게 될 부분이 뭐가 돼? 다름이 stream of consciousness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좀 데피니션을 갖다가 쓰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리터리처 스터디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이게 데피니션이야. 데피니션이야, 그치? 그래서 일종의 내러티브 모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뭐죠? 바로 그냥 단순 어떤 디스크립션이라든가 어떤 그 이제 어떤 모먼트가 다 나타내는 게 바로 flow of thoughts가 되는 거지. flow of thoughts야. 어떤 생각의 flow를 갖다가 나름대로 캡처를 하게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inner thoughts를 갖다 나름대로 캡처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순간적 스냅샷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그 플로우를 갖다 캡처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이 흘러나가는데 다 얘기하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스트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돼.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스트리머 컨셔스니스 자체는 상대방의 생각 또는 어떤 캐릭터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간적으로 얘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어떤 스냅샷이 아니고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어떤 서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나름대로 어때? 그 독자들,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캐릭터의 사이콜로지 같은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enhancing emotional depth and complex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 결국 일종의 어떤 엠퍼티 자체를 갖다가 어,
상승시킬 수 있게 된 그런 요소가 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그래서 특히 워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제임스 조이스도 그렇고, 버지니아 워프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이 테크닉을 굉장히 잘 썼어. 그래서 캐릭터의 어떤 이너 라이프스라든가, 그치? 그다음에 이런 걸 얘기할 때 일종의 어떤 thought과 perception과 왔다 갔다 하면서 즉 outside와 inside, 즉 일종의 어떤 외부의 어떤 outside observation 자체가 바로 그냥 스며들어서 이제 thought으로 바뀌게 된 그런 트랜지션 굉장히 잘해놓은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가 돼서 time이라는 개념이 일종의 하나의 시퀀스가 아니라 어떤 fluid concept이야. not as sequence지. 그래서 이벤트들, 컬렉티브 스냅샷을 갖다 하나하나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해서 그냥 타임 자체를 갖다 하나의 플루이드 컨셉.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타임은 뭐다? 타임은 그냥 어떤 이벤트야, 그치? 근데 어때? 투더 라이트하우스나 그런 버지니아 워프 같은 타임 자체를 갖다가 일종의 하나의 또 다른 유닛으로 만들어냈다. 즉 타임 패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가 메인 섹션이잖아.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타임패스 쭉 나가고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치? 요 두 개의 어떤 메인 섹션, 파트 1과 파트 3, 이걸 일단 나름대로 빠르게 브리징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자체가 얼마큼 시간이라는 부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때? 물 흐르듯 지나가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한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섹션스 같은 경우는 이게 타임, other section, 즉 섹션 1과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틸리스하지, 스탠드 스틸이 어떤 굉장히 어떤 모먼트, 되게 디스크립티브하고 어떤 순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컴프레스트가 돼 있어. 당연히 이런 타임 컴프레션 같은 경우가 뭐가 돼서 여기서 나오게 될 우리가 바로 전에 했던 어떤 이제 stream of consciousness라는 테크닉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주인공 어떤 캐릭터의 inner thought이라든가 아니면 feelings라든가 그치 뭐 이런 것들 이제 또는 어떤 psychological analysis 같은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자, 그다음 좀 이제 특이한 부분들 볼게. 우리 이제 펑츄에이션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치? 그래서 펑츄에이션에서 이제 보게 되면 parenthesis.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이런 parenthesis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가 않아. 그치? 그런데 이 버지니아 워프 같은 경우는 parenthesis나 이 다음에 나오는 italics. 그치? 그 글자 이렇게 삐뚤게 해놓은 거. 요거를 굉장히 많이 썼어. 굉장히 많이 썼거든. 그래서 특히 이러한 parenthesis를 갖다 나름대로 일종의 어떤 그 이제 독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갖다 이해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순간적인 생각들, 즉 일반적 어떤 디스크립션에서 바로 어떤 thought으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대신에 그 다음에 parenthesis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insertion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툭 집어넣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캐릭터의 어떤 그 private reflection, 즉 숨겨야 되는 생각이나 이런 걸 나타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인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파이어니어링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돼. 이 parenthesis 보게 되면 앞에 무슨 말? 갑자기 여기 시작돼. She had gone into the greenhouse. She remembered and suddenly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네. 그다음에 horribly had seen a snail there.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이런 것들. 즉 일종의 어떤 그 이제 어떤 되게 플리팅하지만 vivid한 메모리 인터럽션을 얘기하지, 그치? intrusion. 이 어떤 액션을 하면서 중간에 툭 들어가기는 어떤 그런 생각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present thought의 또 다른 어떤 흐름으로서 이제 어떤 마치 트리비토리처럼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즉 이런 어떤 테크닉 자체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때 이 생각을 스트림이면 하나의 어떤 뭐가 되는 거니 스트림이면 일종의 어떤 물 흐르듯이 하나의 어떤 줄기가 되는 거기에다가 또다시 또 어떤 뎁스를 더하고 그다음에 어때 어떤 넌 리니어하게 만드는 것들 그치? adding dimension 어떤 그 이제 내러티브의 디멘션을 갖다가 더해주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생각 자체가 단순히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넌 리니어가 됐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제
non-linear 내러티브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 다음에 italics. 그치? 뭐 이제 우리가 italics는 다 알고 이제 emphasis,야. 특히 어떤 words라든가 phrase를 갖다 emphasis라는 이런 어떤 여기서는 내가 이걸 다 코트를 갖다 나름대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이걸로 나와서 was word란 말, 요 부분이 이제 emphasis,가 된 건데, 즉 이제 캐릭터 어떤 intensity 나타내는 부분, 그치? 오케이,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즉 이 소설을 보고 나서 significant한 모먼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뭐에서 포맷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but beneath the rougher sea was world,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요 아이탈릭 자체가 일종의 뭐가 돼서 캐릭터의 어떤 요 부분 자체가 이제 캐릭터의 그 어떤 이모셔널 또는 사이콜로지컬 시그니피컨스 나타내는 말이지, 그치? 특정한 모먼트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제 리더로 하여금 사실 이쪽이 장치야, 그치? 오케이, 이제 보여주게 마치 이제 카메라를 보고다 갑자기 줌을 갖다 확 당기고 갑자기 볼다이브로 확 올라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테크닉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펑츄에이션으로서 피지컬리하게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보게 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free indirect discourse야. 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떤 나레이터의 보이스와 캐릭터의 thought, 너레이터가 있잖아. 얘기를 해주는, 그치? 이 부분을 다 블러를 해버려. 그래서 왔다 갔다, 그게 이제 스며들도록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지, 그치? 즉 뭐냐면 이제 라인 블러링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블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때? 우리가 블렌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음. 블렌딩이지.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thought은 뭐가 돼서 굉장히 어떤 캐릭터만의 서브젝티브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 서브젝티브 thought과 다음에 일종의 어떤 narrative voice는 뭐여서 일종의 관찰자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어떤 그 스피커가 되는 부분이니까 narrate가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오브젝티브 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리얼리티 얘기할 때도 이제 아까 윈도우 페인에 나온 것처럼 오브젝티브한 어떤 observation과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subjective한 일종의 interpretation을 갖다 그냥 그대로 연결시키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re-indirect discourse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한번 봐볼게. 자, 보게 되면 Lily Briscoe had to put her hand out to steady herself against the pressure of emotion that welled up in her as she stood looking at the empty chair. 딱 한 문장인데 볼게. 지금 이제 익스터널과 인터널을 다 블렌드를 시켜놨어. 그리고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신택티컬하게 보게 되면 어때? 이걸 갖다 뭐가 되겠어? 자, 이 전체 문장을 봐봐. 커마도 없고 그다음에 어때? 뭐 디펜던트 클러즈 같은 것도 이제 확실하게 끊어지지 않고 그치? 아예 커마나 이런 어떤 그 펑츄에이션에 인터럽션이 없다. 그치? 노 펑츄에이션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연결시켜 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굉장히 플루이드하게 한꺼번에 이제 블렌딩을 시켜놨고 그래서 신택티컬리하게 그리고 컨텍슈얼리하게 이렇게 다 이제 블렌드를 시켜놨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익스터널과 인터널 자체를 갖다가 즉 보게 되면 이제 릴리의 어떠한 인터널 이모션과 그다음에 어떤 엑스터널 오브저베이션, 그치? 얘랑 그다음에 보게 되면 어때? 일종의 어떤 그 empty chair에 관한 엑스터널 오브저베이션, observation, 뭐 the empty chair. 이 두 가지가 그냥 블렌드를 해서 릴리의 일종의 어떤 이모션 리스폰스를 갖다가 보여줄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일종의 어떤 디렉트한 다이얼로그라든가 또는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어떤 인테리어 모놀로그 필요 없이 하나의 어떤 그 뭐가 되어서 일종의 너레이티브 보이스로서 다 해결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프리 인디렉트 디스코스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될 거야. 자, 투더 라이트하우스의 심볼리즘 한번 얘기를 해볼게. 심볼리즘 같은 경우 첫 번째 당연히 뭐가 되다 라이트하우스, 그치? 당연히 라이트하우스지. 라이트하우스고 사실 이제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various things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라이트하우스 이런 느낌이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심플한 부분이 될 텐데 특히 어떤 모더니즘에 관한 모더니스트 리터처가 그렇듯이 우리가 일단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지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만큼 캐치를 하는지에서
읽혀. 즉 영화 같은 것도 알면 보인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모르고 봤을 때랑 뭔가 어떤 평론이나 아니면 어떤 아나리스 보고 나서 영화 이렇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모더니즘 리터러처가 대부분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각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 그래서 라이트하우스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리얼리티와 그다음에 퍼스널 인터프리테이션 또는 서브젝티브 인터프리테이션 요거하고 그냥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게 되면 돼.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unattainable goal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나름대로 어떤 미스터 램지의 그치? 라이트하우스 가기 싫어하잖아. 그치? 즉 자기 어떤 골인데 그 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이런 것들. 그치? 이런 부분들. 또 이런 게 되고 비컨 오브 가이던스 같은 거는 뭐가 돼서 일종의 어떤 릴리의 라이트하우스를 보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되겠니? 이제 그 자기 어떤 아티스틱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경우. 그치? 그다음에 호프 같은 경우에 제임스 같은 경우에 라이트하우스 가면서 즉 자기가 계속 가고자 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 라이트하우스 감으로써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빠와의 어떤 리젠먼트라든 이런 거 좀 나름대로 이제 없애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뭔가 어떤 엠파테릭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치?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이 전체적인 거 보게 되면 이 어떤 라이트하우스의 어떤 멀티파세티드 네이처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돼. 그치? 여기서 볼게. The lighthouse was then a silvery, misty looking tower. silvery, misty looking tower야. 확실하게 unclear한 거지, 그치? 확실하게 보이질 않아. 이제 with a yellow eye that opened suddenly and softly in the evening. 그런데 이것 자체가 각각 사람들에 따라서 어때? 갑자기 suddenly and softly in the evening. 일종의 어떤 뭐에서 각각 어떤 캐릭터의 그 라이트하우스에 관한 어떤 레벨레이션이라든가 또는 에피퍼니가 되겠지, 그치? 이런 거를 보게 주게 된다. 그치? 그래서 램지한테는 이렇고 제임스한테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치? 오케이? 그다음에 릴리 브리스코한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실 특히 가장 라이트하우스가 중요한 일보다 릴리와 미스터 램지와 그다음에 가장 연기선이 바로 어떤 제임스에 관한 부분 라이트하우스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다음에 두 번째 라이트하우스는 어디에서 바다에 있잖아, 그치요? 자, 바다 역시 이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건데 실제로 어떤 그 세팅 자체가 그치. Eye of Sky라는 어떤 그 이제 인내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는 뭐 딱히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되게 제너럴한 어떤 그런 부분이야, 그치?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터멀추어스한 그런 네이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자체가 단순 어떤 네이처에 관한 어떤 오버웨밍 파워를 얘기한다는 바로 휴먼 이모션과 그다음에 unconscious 마인드를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그래서 보게 되면 The waves broke on the shore with a sound many voiced and strange. 굉장히 특이하지, 그치? With a deep hollow boom and a sharp crisp sound as if the cliffs were being eaten away. 그래서 웨이브에 관한 어떤 바다에 관한 얘기가 되긴 하는데 이것 자체가 일종의 뭐가 돼서 캐릭터의 어떤 이모셔널 스테이트를 다 미러링을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보게 되면 되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특히 C의 어떤 many voices란가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잖아, 그치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deep hollow boom 이런 것들, sharp crisp sound, 그치? 다음에 clips were being eaten away 이거 자체가 일종의 destructive force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게 이거다. 자, 이게 사실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보스걸이 이거 자체가 뭔가 좀 이제 대단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리터리 아날리시스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즉 작가가 일부러 배치를 해놓게 된 어떤 컨트라딕션. 그치? 일종의 어떤 컨트라스나 엔티테시스 같은 생각을 해야만 돼. 이게 굉장히 어떤 컨트라스트가 다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굉장히 significant한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뭐해서 굉장히 potent한 심볼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스컬은 해골이잖아, 그치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얘기 나오잖아. 모탈리티와 그다음에 어때 죽는다는 것보다 패시브 타임이 되는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 자연이란 것은 뭔가 죽고 사는 걸 텐데 indifference 아직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건 이 nature indifference가 또 어떻게 나타내느냐 실제로 어떤 이 모의 스컬 자체가 실제로 어떤 death를 의미한다라면 이 death가 나름대로 존재해 있는 어떤 장소 봐봐. 그치?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above the mantelpiece there was a gilt-edged mirror reflecting the table and the window. 자, 여기까지 봐봐. 음.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럼 뭐가 돼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치 일반적인 어떤 그 패밀리한 오브젝트지 그치 패밀리 오브젝트란 말이야. 집에 다 있는 그러한 패밀리 오브젝트가 있고 그치 below the mirror there hung a real skull 그치 이런 패밀리 오브젝트에 굉장히 특이한 real skull이 있다. 즉 이것 자체 굉장히 어떤 significant 이건 뭐가 되겠어 일종의 어떤 그 death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 자체가 패밀리 오브젝트랑 어때 everyday life가 되는 거지. 이 안에 바로 죽음이 나름대로 어때? 스며들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거 자체가 어디니? 바로 어떤 램지의 서머 홈에 관한 음, 이 어떤 등대 옆에 있는 그 집을 갖다 묘사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요? 오케이? 보게 되면 which caught the eye and gave up an air of reality among shadows. 자, caught the eye하고 자 gave up the air of reality. 죽음은 뭐가 되겠어? 더 이상 뭔가 환상이나 두려움이 리얼리티야. among the shadows.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일종의 어떤 그 일반적인 패밀리 오브젝트와 다음에 일종의 어떤 이터널한 어떠한 그 절대적인 어떤 부분에 관한 그런 어떤 컨트라스를 이뤄냈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리고 죽음이란 것은 리얼리티가 되는 거니까 일종의 어떤 death의 어떤 inevitability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죽음 역시도 뭐여서 every life의 어떤 파트가 된다라는 것과 나름대로 심볼라이징을 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시그니피컨트한 어떤 심볼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critical perspective 그치 요거 얼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당연히 psychoanalytic reading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디안 심볼 같은 경우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트하우스라는 어떤 특정한 책이지만 이걸 갖다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는지 일종의 렌즈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관점 즉 일종의 크리틱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점을 이런 렌즈로 볼 수가 돼. 첫 번째가 사이코아날리틱 리딩이 되는 건데 바로 프루디안 심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시그먼드 프로이드 얘기하는 거지, 그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어떤 노벨에 관한 심볼들, 라이트하우스나 또는 씨 같은 것들 자체가 일종의 어떤 사이콜로지컬 스테이츠나 또는 디자이어를 얘기하는 부분이다. 즉 무슨 말이냐? 일종의 어떤 이것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제일 어린애. 음, 그 이제 램지가 이제 제일 youngest son. 근데 이 제임스가 뭐가 되겠어? 일종의 아빠 이건 리젠먼트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즉 라이트하우스가 이제 그런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뭐 리프레션이라던가 내가 뭔가 하고 싶지만 그걸 갖다 입 억누르는 것들 뭐가 되겠어? 바로 미시스 램지의 또 숨겨진 그런 어떤 그 디자이어라든가 거기에 관한 얘기들, 그치? 그 다음에 바로 더 이드. 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이드 같은 건 내가 숨겨진 unconsciousness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내가 숨겨진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때? super ego, 이고에 관한 얘기. 즉 나의 현재 어떤 내가 직접 보는 어떤 리얼리스틱한 셀프 비유.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라이트하우스나 C 같은 건 어때? 진짜 사람의 어떤 감정이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때? 나름대로 unconsciousness, 어떤 이들을 얘기한다고 보게 되면 되고 라이트하우스 같은 건 어때? 일종의 자기가 unattainable 뭐해서 드림이 되는 것이니까 그치? 이거 같은 건 어때? 일종의 어떤 뭐해서 슈퍼 이고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넘어선 이런 식의 어떤 프루디안 심볼리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그치요? 그래서 이제 특히 미시스 램스라든가 미스터 램스라든가 또 릴리 브리스코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프루디안 렌즈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미니스트 리딩 이거 이제 어쩔 이렇게 빼낼 수가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너블 자체가 일종의 크리틱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일종의 크리틱 뭐에 관한
일종의 어떤 societal norm에 관한 이걸 지금 male dominated society 또는 patriarchal society가 어떤 거기에 대한 크리틱이다라고 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feminist 텍스트를 보게 되면 어때? 뭐 트레디셔널 젠더 롤스나 또는 이제 미시스 램지라든가 릴리 브리스코를 통해서 이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어때? 역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search for identity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버지니아 오프의 투 더 라이트하우스나 미시스 돌라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굉장히 일종의 어떤 페미니스트 리터처에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 있었다라고 보게 되면 돼. 이렇게 다음에 마지막 보게 되면 포스트 모던 퍼스펙티브지, 그치? 포스트 모던 퍼스펙티브 특히 뭐해서 내러티브 테크닉 같은 것들, 내러티브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종의 어떤 팀에 관한 얘기가 바로 포스트 모던 부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던 퍼스펙티브 자체는 결국 뭐가 되겠어? 이노베이티브 나레티브 스타일이야, 그치? 뭐해서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든 이런 것들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논리니어 스토리텔링, 그치? 플루이드 타이밍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띵과 내러티브 스트럭처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 포스트 모던에 관한 어떤 테크니컬 아나리시스를 할 때 이걸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돼. 자, 이제 파이널 포츠 가보도록 할게. 결국 이 소설 같은 굉장히 어떤 그 인조른 레가시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이제 리터러리 스터디를 하게 될 때 꼭 한 번씩 밟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모더니즘이고, 그리고 모더니즘에서 두 거장 하게 되면 일단 무조건 제임스 조이스와 버지니아 울프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작품을 꼭 봐야만 된다. 즉 일종의 팀 자체도 사실 보게 되면 둘 다 비슷해. 그치? 자기 어떤 그 존재에 관한 미닝이 굉장히 철학적이야, 철학적. 굉장히 필로소피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때? 퍼스널해. 디플리 퍼스널하지, 그치? 오케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치? 휴먼 릴레이션십 관한 얘기.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거를 갖다 나름을 익스플로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테크닉은 이제 불가능하잖아. 굉장히 퍼스널 어떤 이모션이나 그런 딥 소스 같은 나름대로 내가 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어떤 내러티브 테크닉 같은 게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다라고 보게 되면 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의 어떤 파이널 프루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휴먼 컨셔스니스, 그다음에 어떤 패밀리 다이나믹스 이런 거를 통해서 겉으로 볼 때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어떤 휴먼 컨셔스니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cause deep into time, memory and search for meaning. 그렇지? 좀 제너럴하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즉 미시스 램지에 관한 얘기라던가 아니면 어때 일종의 어떤 그 릴리나 아니면 이제 제임스의 스트러글 같은 것들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life's quick passing, 그치? 시간은 되게 트랜지언트야. 곧 죽어. 그치? 인생 뭐 있나? 뭐 이런 부분들.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bonds가 우리를 쉐입하는지 또 휴먼 릴레이션십이 또 나의 어떤 퍼셉션이 나의 익스피리언스가 나의 리얼리티를 규정짓게 하는지 이런 것들 다 보여주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게 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투 더 라이트하우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요거 같은 이제 그 굉장히 어떤 겉으로 보이는 가볍지는 않은 소설이지만 그렇지만 일종의 어떤 조금 읽어보기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이야.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보다도 버지니아 우프의 소설이 훨씬 더 사실 보는데 액세서블해. 읽을만해. 그치?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부분이 되고 단순히 그냥 이게 이런 거다. 뭐 시시한 애가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뜻들이 담겨 있게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기 관한 팀을 갖다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그 이제 독서에 관한 그런 게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게 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수고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그 파밀리아한 걸 거야.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좀 가볍고 발랄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할게. 오늘 수고했어. 빠이빠이.